안녕하세요. 인니솜씨입니다. 오늘도 인니솜씨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는 수무 캘리그라피 수업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료 소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바닥에 깔려져 있는 이 종이는 화선지이고요. 오늘도 붓을 2자루를 준비했습니다. 수무 캘리그라피에는 먹물을 찍었을 붓 1자루와 또 이렇게 물감이 준비되어 있죠. 저는 한국화 물감하고 수채화 물감 별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이나 과슈라던가 이렇지 않다면 수성으로 사용하는 물감이라면 연습을 하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감을 사용하는 붓 1자루까지 해서 먹 전용, 채색 전용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물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대나무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쪼개지면 붓이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해서 제가 테이프를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먹접시, 요 바닥에 있는 접시는 제가 채색을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미리 준비한 접시이고요. 여기 물동이 있죠. 물동이는 이렇게 키가 좀 낮고 옆으로 넓어야 쓰기가 편해요. 물동이가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앉아있는 자세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예전에 냉면 그릇이 유행할 때 비빔밥 그릇이 유행할 때 사두었던, 하지만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물그릇이 있다면 이런 넓은 대접이 있다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주 중요한 친구예요. 파지, 화선지가 버려질 종이. 여기 제가 예전에 요걸 먹꽃이라 부르죠. 먹꽃을 연습했던 종이이고요. 이 종이에 작품을 하려고 놔뒀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이렇게 찢었어요. 먹점을 연습했던, 테스트했던 종이고, 이걸 파지로 오늘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파지를 제가 매주 챙기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파지가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꼭 구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파지가 없다 하는 경우는 급한 대로 키친타올을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여름이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왠지 파란색 꽃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망초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도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옆에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파란색 물감을 이렇게 앞부분에 묻혀주시고요. 정확하게 파란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군청색밖에 없어요 하시면 군청색을 쓰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앞쪽에 묻혀 놓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여기 먹접시에 미리 먹물을 좀 떨어 놓도록 할게요. 먹접시에 먹물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무켈리 할 때는요, 우리가 그림을 위주로 그리다 보니까 글씨를 쓰려고 쭉 많이 이렇게 먹물을 많이 부어놨다가 자꾸 버려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 조금씩만 짜서 쓰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먹물을 미리 이 전용 붓에다가 묻혀 놓았고요, 제가. 그리고 앞쪽에 제가 여기 파란색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색을 그냥 조색을 해서 쓰겠습니다. 두 색을 섞어서 이렇게 조금 맑은 파랑에 앞쪽을 군청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리고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파지가 등장합니다. 파지에 이렇게 찍어서 상태를 확인해봐요. 번지는지도 확인하고 색감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색감이 맞는지 조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진한 것이 좋으면 더 많이 묻히시면 될 테고, 연한 것이 좋으시면 여기에서 덜 진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때 연한 것을 좋아한다고 물을 많이 찢게 되시면 많이 번질 수 있어요. 확 번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파지가 여러 겹이라서 잘 안 번지는데요. 여기 화선지에서 번지면 매우 속상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물을 이렇게 쪽쪽 짠 다음에 연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실패율을 낮출 수 있어요. 자, 여기 물감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도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조기를 이따가 요 물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지도 알려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자, 제가 여기다가 물망초를 조금 그릴 건데요. 물망초를 우리가 상세하로 그리지는 않아요. 자, 제가 너무 번져가지고 물감 조절을 하고 있어요. 물을 이 뒤에 있는 맹물을 빼세요. 뒤쪽에 맹물이 많거든요. 그 맹물 때문에 번져요. 자, 확 안 번지게 됐죠. 불균등해요. 그러면 조금 건드려 주시고, 불균등해도 이 화산지라는 재료 자체가 불균등한 걸 잘 받아내고 멋스럽게 받아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망초를 정확하게 우리가 형태를 상세하로 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의 이미지들만 챙겨주시면 되고요. 완전 정확하게 물망초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하는 상태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재료가 이 재료는 그 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니 주로 화선지에 무늬나를 그리는 이유도 무늬나처럼 완전 상세화도 아닌 그렇다고 추상화도 아닌 약간 반추상의 성질이 있는 그림들을 그리기에 이 화선지가 적절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화선지가 대충에 그린 그림들을 잘 받아내는 재질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충 그려놓으면 더 멋스럽다. 화선지에서 상세화 그리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번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냥 대충 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그리다 보면요. 나중에 조금 꼼꼼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대충 그리는 것 안에서 기술이 또 생기거든요. 물망초 안쪽에 노란 색을 좀 찍어 줄게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시다가 언젠가 되면 잘 하게 되니까 그때 되면 잘 하시면 돼요.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빨리 올 거고 또 열심히 안 하시면 더디게 오겠죠? 뭐 당연한 거고요. 시간을 비례해서 사용하셔야 실력이 늘기 마련이죠. 자, 꽃을 다 그렸고 안쪽에 노란 점도 제가 좀 미리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들을 조금 연결해 볼게요. 물망초가 원래 이렇게 많이 피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예쁜 모양으로 조금 다발처럼 정리를 해서 모으고 싶어서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꽃은 다 연결을 했죠. 그리고 꽃 사이로 이런 봉우리라 할까요? 이런 것들 조금 해놓으시면 조금 더 귀엽고 예쁩니다.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하나만 더 했고요. 이렇게 하시고 자, 잎사귀 하실 때 여기는 조금 제가 위험해서 안 했고요. 잎사귀 하실 때 기술 하나 쓰겠습니다. 자, 조금 연한 그린 연두색을 베이스에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뱃속에 붓의 속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지를 이렇게 딱 접으면 새 거가 됐어요. 이렇게 속끝까지 맹물이 있지 않고 연두로 가득 찼어요. 이 상태에서 이쪽을 톡톡톡톡 진한 초록 있는 곳으로 톡톡톡톡 제가 두들겨요. 자, 이랬더니 붓이 얼룩덜룩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선을 그어 볼 거예요. 자, 이런 느낌 보이시죠? 그라데이션이 자동으로 발생하죠.
나는 선을 그었을 뿐인데 색이 한 색이 아닌 두 색이 나오게 요렇게 지금 써볼 거예요. 연습을 미리 해보시면 좋고요. 저는 진도를 쫙 나가기 위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한 것도 그 안에서 마르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니까 잘 안 돼도 그냥 하시면 되세요. 자, 연두를 조금 보충했고요. 자, 그리고 초록을 또 보충했습니다. 하고 검남에 한번 찍어 보시고 하고 끝을 너무 뾰족하게 내지 마세요. 물망초 끝이 잎사귀 끝이 그렇게 뾰족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빼실기도 하고 본인이 빼기 쉬운 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하고 여기 벌써 결들이 막 나오죠. 이게 막 인맥처럼 보이기도 할 만큼 이 결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생겨요. 이렇게 넣었고요.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한 개 가려주면 또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자기 그림을 봐가면서 여기 나오면 좋겠다 하는 데들을 계속 찾아가고 발견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제가 먹붓을 가져와서 먹붓을 요렇게 말리세요. 쓱쓱쓱쓱 안 나와야 돼요. 비볐을 때. 이 상태로 조심하려고. 젖은 곳에다가 먹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확 번지면 이거 갑자기 다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할 거고요. 자, 이 안쪽으로 콕 조금씩만 찍어주세요. 공간이 넓으면 조금 크게 찍어주시고 공간이 좁으면 좀 더 조심스럽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머, 인상이 생겼습니다. 네, 또렷한 인상이 생겼고요. 앞쪽에 또 조심조심 자, 많이 푹푹 나와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시고 이렇게 중앙인맥만 따줄게요. 이렇게 네, 해줬더니 자, 이제 아까까지만 해도 채색만 썼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먹이 들어가면서 수묵채색이 되었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그림이 끝이고요. 물망초의 꽃말인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글자를 제가 여기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먹을 좀 아까보다 풍성히 찍는 이유는 아까는 젖은 곳에 가늘게 먹이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찍었고요. 지금은 글씨 쓰기 좋게 적당하게 찍어서 이렇게 파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망초 수묵 캘리그라피는 이대로 완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점은 어떻게 지워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붓을 씻어내고 다시 아까 쓰던 파란색을 좀 쓸게요. 아까 제가 요 파랑과 요 파랑을 섞어 썼기 때문에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자, 요 점이 안타깝죠. 이런 점이 생기면 요 점을 살려서 조금 큰 점과 요 주변에 분위기 점을 그냥 찍어 줄게요. 자, 아까 진한 색을 썼으면 주변에 더 연한 색도 좀 써주세요. 그래서 마치 비 오는 날의 물망초 인양, 처음부터 이랬던 것처럼 우리 요 주변에 이렇게 패턴을 좀 찍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슬이 맺힌 것처럼 표현이 되기도 하고 보슬보슬 아주 보슬보슬한 비가 내리는 느낌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마르면 조금 더 나중에 제가 물을 타서 찍은 점들은 더 흐려질 거예요. 화면에는 크게 도드라지게 티가 나지 않겠지만 실물로는 그런 격차들이 좀 더 눈에 잘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묵 일러스트구예요. 이렇게 사파
글씨가 있는데 그림이 어우러지는 것들은 일러스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렇게 사파처럼 쓴 수묵 일러스트와 함께 오늘도 이렇게 설명드려야겠다. 자, 여기는 수묵 일러스트 아니면 수묵화, 수묵 채색화, 수묵 담채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수묵화 종류고요. 수묵 일러스트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여기는 캘리그라피고요. 이거 묻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캘리그라피. 그리고 이 캘리그라피와 수묵화가 어우러졌을 때 수묵 캘리그라피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수채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채라고 불러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수채 캘리그라피는 또 수채화 전용 재료로 서양화 수채화 재료로 하고 있어요. 그 분야랑은 조금 또 재료 차이가 있어서 부르실 때 요거를 수묵이라고 불러주시면 조금 더 구분이 조금 명확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따라 안 하셨겠죠? 오늘도 감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다른 그림과 또 다른 수묵 그림과 또 다른 캘리그라피를 함께 써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헤어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